안녕하세요. ITQ 엑셀 교재 89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청소년 추천 인기도. 1번 이곳에 작성하는 것이고요. 관리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관리 코드는 여기 있는데 여기 첫 번째 글자가 D,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A, D, B 이런 글자요. 관리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면 세모 3개, B면 2개, 그 외에는 세모 하나를 구하시오. if 함수랑 left 함수 2개 주어졌습니다. 먼저 left 함수부터 보실게요. I 5셀에 셀 포인트 위치하시고 등호 표시한 다음에 LEFT 가로 열고 FX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함수 설명 먼저 보실게요. left 함수는 함수 인수가 텍스트, 넘캐릭터 이렇게 두 가지 주어지고요. 첫 번째 텍스트에는 문자열을 표시하면 되고 그 문자열에서 넘캐릭터에다가 만약에 숫자를 2라고 입력을 한다면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를 추출한다는 뜻입니다. left, 왼쪽이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래쪽에 이 부분에 표시할 건데 아직 if 함수는 사용하지 않고 left 함수 먼저 보시는 거예요. left 함수 입력해서 그 다음에 B5셀을 참조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추출할 문자 수의 1이라고 지금 입력을 해 놓았잖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문자에서 왼쪽서부터 추출을 하는데 D 한 글자를 추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숫자 2라고 되어 있다면 B5셀에 있는 값에서 D1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를 추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3이라고 표시가 된다면 D1, 4 이런 식으로 총 3글자가 추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내용을 입력하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글자 한 글자씩만 이렇게 추출이 되겠습니다. left 함수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어떤 텍스트에서 몇 글자 추출할지 그 텍스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B5셀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 넘캐릭터에는 왼쪽에서부터 한 글자 추출하고 싶기 때문에 1이라고 입력해 주고 엔터 합니다.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로 값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if 함수 나타내 보겠습니다. if 가로 열었고요. fx 누르고 그 다음에 left 함수가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있는 if를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논리식이 나타나고 쉼표한 다음에 이 논리식이 참인 경우 돌려줄 값, 그 다음에 이 논리식이 거짓일 때 돌려줄 값 이런 식으로 여기 쉼표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문제에서 A이면 세모 3개를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left로 구한 값 그것이 맨 처음에는 D인데 이게 D랑 A랑 같은지 비교해보고 같다면은 참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맨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은 논리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논리식이 참인 경우는 모양 3개인 것을 표시를 하고 거짓인 경우는 이렇게 모두 다 이만큼 이 논리식이 거짓인 경우는 이쪽에 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와보니 또 하나의 if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식을 또 따져봐서 첫 번째 글자가 B이면 이 부분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모 하나인 것을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if 하나를 봐서는
이렇게 처음 논리식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거짓에 왔더니 거짓인 것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값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한번 if를 주고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if 함수 주어졌는데 여기서 로지컬 테스트 이 부분에 여기에 있는 값이 A이면 이라고 논리식을 줘야 되니까 등호 표시하고 큰 따옴표 안에 A라고 입력해 줍니다. A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쳐주는 거고요. 이 논리식이 맞다면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세모 3개를 나타내는 거죠. 세모라는 문자 특수기호 나타내기 위해서 미음 누르고 그 다음 한자키 누르고요. 키보드에서 보기 변경 버튼 눌러서 세모 모양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타나죠. 또 한 번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 한 글자를 블록 지정하고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뒤쪽에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붙여넣고 또 한 번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문자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뭘 지정해야 되냐 하면 또 한 번의 if가 나타나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앞쪽에 했었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앞쪽에 있었던 여기 if 구간 이 부분에서 if에서부터 이만큼 복사할게요. 전부 다 복사할게요. 컨트롤 C 하고 나서 여기 value false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여기 두 번째 구간에는 left로 추출한 값이 B이면 이라고 논리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B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B인 경우에는 어떻게 줘야 되냐 하면 세모를 2개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지우고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뭐 그런 것들을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다 입력을 해도 되긴 한데 좀 큰 if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죠. 이럴 때는 위쪽에서 두 번째 if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여기 두 번째 있는 if를 수식 입력줄에서 이렇게 입력을 클릭을 하면 그 두 번째 if에 대한 함수인수 대화상자로 바뀝니다. 이때 여기 아래쪽에다가는 그 외의 것은 세모 하나만 표시를 하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큰 if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레프트로 작성한 거 맞고 그 다음에 것도 맞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가로 닫기까지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어떻게 오류가 떴어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와 봤더니 세모 부분에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쳐지지 않았었나 봐요. 이 부분 마지막에 있는 세모 한 개는 큰 따옴표를 제가 일부러 입력을 했고 엔터 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값을 아래로 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워보면 A인 것은 세모 3개고 B인 것은 세모 2개, 그 외의 것은 D랑 C인데 D랑 C는 전부 세모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if가 2개씩 나타나고 이런 경우에는 함수인수 대화상자를 이용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셀에 그냥 입력하는 걸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냥 화면을 좀 더 크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줄이는 상태에서 해볼게요. IO 셀에 셀 포인트 위치했고 등호 표시하고 먼저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값이 맞는지부터 확인할게요.
레프트 가로 열었고 맨 처음엔 텍스트를 주어주고 그 텍스트에 대해서 몇 글자 추출할지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B5셀을 선택을 했고요. B5셀을 그런 다음에 쉼표하고 나서 왼쪽에서부터 한 글자 추출할 거예요. 해서 1이라고 입력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해주면 D랑 뭐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추출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논리식을 줄 거예요. L 앞에다가 IF 가로를 열었습니다. 자, IF 가로 열어서 레프트로 구한 값이 A이면 이라는 논리식을 주어야 하죠. 그래서 큰 따옴표하고 A라고 입력해 줍니다. 이 값이 맞다면은 뭘 표시하냐 하면 큰 따옴표에서 삼각형 3개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고 보기 변경 눌러서 세모 모양 선택해 주고요. 이 세모는 블록 지정해서 복사 컨트롤 C 한 다음에 붙여넣기 위해서 컨트롤 V를 2번 눌러주세요. 큰 따옴표 해서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쉼표 한 다음에 지금 현재 if 함수에 대해서 이만큼이 논리식이고 이 논리식이 참인 경우를 써주었죠. 쉼표를 찍었고 그럼 이 부분에는 거짓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또 한 번 if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if는 앞쪽에 있는 거랑 내용이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if에서부터 이렇게 다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고 쉼표 뒤쪽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값이 B라면 B이면 뭘 표시하냐 하면 세모를 2개를 표시를 하죠. 그 외의 것은 세모를 하나 표시할 거니까 큰 따옴표하고 세모 하나 복사해 와서 붙여넣고 큰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앞에서 if 가로 한번 열었고 중간에도 또 가로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맨 뒤쪽에는 지금 가로를 하나 닫아 보시면은 뒤에 있는 이만큼에 대한 if에 대한 구문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앞에 있었던 그 가로까지 뒤쪽에서 닫아 주어야겠어요. 해서 맨 마지막에는 가로가 이렇게 결국은 2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엔터 하시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값을 모두 채워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놔 볼게요. 자, 이렇게 관리 번호가 있는데 이렇게 이만큼이 논리식이고 참인 경우 이만큼 나타내는 거고요. 거짓인 경우는 여기 나타낼 건데 여기에 와 보니까 또 한 번 논리식이 있어서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입월 이 부분이네요. 구입월에 구입일자의 8월과 9월인 일자에서 구입일자는 이 부분에 있고 8월과 9월인 일자에서 월만 추출하여 결과값에 월을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주어진 함수가 if 함수, month 함수 2개 주어졌고요. %, 이용하는 것은 월이라는 문자를 붙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8월과 9월인 것만 8월, 9월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7월인 경우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공백으로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고 공백으로 나타내라는 것이죠. month 함수 먼저 보실게요. J 5셀이고요. 자, J5셀에다가 셀 포인트 위치에서 등호 표시하고 MONTH 아래쪽에 더블 클릭 가로가 열렸고 FX 누르겠습니다. 함수 설명 보실게요. month 함수, month라는 이 말은 월이라는 거죠. 연, 월, 일 중에서 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간단한데요. 그냥 날짜 데이터를
함수 인수로 지정을 해주면 월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서 구입 일자 있잖아요. 구입 일자를 지금 현재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죠. 이 중에서 연월일 중에 8이라는 것이 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8이라고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n% 월은 그냥 문자를 붙여주는 결과가 되겠죠. 자, 몬트 함수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8월이랑 9월만 표시를 하는데 이것만 사용을 해주면 모든 월이 사용이 되었죠. if 함수 함께 이제 보실게요. if 함수는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논리식 어떤 판정될 식을 주고 그 값이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나타내야 될 값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 데이터에서 봤다시피 이 부분, 여기서 봤다시피 월이 7이랑 8이랑 9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8월 9월은 나타낸다 했으니까 여기서 논리식을 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말고 다르게 해서 또 8월 9월을 나타낼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8, 9 이만큼만 해당이 되잖아요.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논리식을 주고 그런 경우에는 아까 사용했던 그대로를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공백으로 표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시리얼 넘버 원더 함수인데 시리얼 넘버에다가 G5셀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엔터 하시면은 8,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월이 계속해서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다가 월이라는 말도 붙여야 하기 때문에 J5셀은 더블 클릭해서 맨 끝에다가 n% 한 다음에 큰 따옴표에서 월이라고 입력해 주고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값을 채워 주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채워주고 보니 8월, 9월은 나타내고 싶고 7월은 나타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논리식을 어떻게 주는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8 이상이면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는 걸로 해보는 거예요. if 괄호 열고 그 다음에 month로 구한 이 값이 복사했고요. 블록 지정해서 이 값이 8 이상이다 라는 논리식을 주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8 이렇게 하면 8 이상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표시를 할 거예요. 이거 그대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뒤쪽에다가 쉼표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 8 이상이 아닌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큰 따옴표 2개 해서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할게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채우기 핸들 아래쪽으로 값을 모두 채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8, 9월은 표시가 되고 7월은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살펴보면 7월, 8월, 9월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만약에 12월이 있거나 막 그런 경우에는 또 조건식을 조금 다르게 작성해야겠죠. 지금 현재 이 데이터만 주어진 것을 보고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값은 이렇게, 계산식은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구입 가격이 평균 이상인 개수. 3번 이 부분에 표시해야 될 거고 결과값 뒤에 개를 붙이시오. 그래서 n% 개 이런 말들이 있고 count if 함수랑 average 함수 두 가지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어떻게 구해야 되냐 하면 구입 가격이 이 부분에 있네요. 구입 가격에 대한 평균이 얼마인지 에버리지 함수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평균이 얼마로 나타날 거잖아요. 평균이 얼마인지 잠깐 볼게요.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 보면 1125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1125 그것보다 큰 1125보다 큰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구입 가격이 평균 이상인 개수, 이렇게 셀을 세어가다가 한 개 세고 또 세어가다가 또 하나 세고, 셀의 개수를 세는 게 count if 함수인데 평균이 1125니까 이렇게 평균보다 큰 값은 셀의 개수를 두 개를 센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여기 답은 2, 그 다음에 개를 붙일 거니까 2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23셀에다가 먼저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등호 표시하고 average 함수, 그 다음 구입 가격에 대한 평균이니까 H5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지정하고, 구입 가격 글씨가 보여요. 이건 미리 이름 정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가로 닫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럼 1125. 그럼 여기다가 count if 함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함수 설명 보실게요. 이건 average 함수 작성해서 이렇게 이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count if 함수는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럼 조건이라는 거는 평균, 아까 봤다시피 1125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는 곳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조건이 포함된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하니까 바로 범위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은 조건식을 작성하는 부분인데, 크라이티어리어 조건식 작성하는 부분인데 요만큼, 조건은 평균보다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줘야 하죠. 이상이다 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average 함수를 주어주는 거고, 여기에서 큰 따옴표가 어디까지가 쳐져야 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비교연산자는 문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연산자는 큰 따옴표를 쳐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 average 함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큰 따옴표 안에다가 내용을, average 함수 내용을 이렇게 다 입력을 해버리면 average는 함수 역할을 할 수 없고 문자가 되겠죠. average 가로 열고 ho 콜론 뭐 이런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가 되면 안 되고 함수 역할을 해서 1125라는 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average 함수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에 넣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문자에 해당하는 비교연산자만 큰 따옴표에 넣고, 그 다음 바로 옆에다가 average 함수를 그냥 연결할 수는 없으세요. 어떻게 연결하냐 하면 %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계산 조건식 쓰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할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3셀에 셀 포인트 위치하고요. 여기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볼게요. 자, 23셀 더블 클릭해서 여기 맨 앞쪽에다가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count if, 그 다음 이렇게 가로가 열린 상태인데, 그때 조건은 뭐냐 하면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조건이죠. 그래서 그 조건이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fx 한번 눌러서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줄바꿈이 돼서 복잡해 보여서. 자, 그러면 count if 함수를 봐야 하니까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서 count if를 한번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count if 함수가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range라는 이 부분에는 뭐가 표시가 돼야 되냐면 이거는 크라이테리아 부분으로 내려가 줘야 되고요. 범위, 조건이 있는 범위를 지정해야 하니까 H5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보니 구입 가격이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이거는 미리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부분에는 평균 이상이다 라는 말을 써주어야 해요. 해서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n% 입력을 해줍니다. 자, 제가 range 있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하면 엑셀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여기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큰 따옴표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제가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개수를 셀 수 없어요. 여기 평균 이상이라는 개수를. 그래서 조건에 맞는, 이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이런 글씨가 똑같이 있는 셀이 있다면은 개수를 셀 텐데 그런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가 지금 하나도 카운트가 되지 않았으니까 0이라고 표시가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만 FX를 눌러 볼게요. 여기 이 부분에서 비교 연산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큰 따옴표를 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n%하고 맨 뒤쪽에 있는 것들, 이 부분은 에버리지 함수는 큰 따옴표에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n%로 연결하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러면 3이라고 잘 나타났고 이 결과에다가 개라는 글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n% 입력하고 큰 따옴표에서 개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함수가 약간은 복잡해 보이지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범위를 지정했고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어야 하는데 평균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넣어야 해요. 에버리지 함수를 큰 따옴표에 넣으면 문자화 되기 때문에 평균 내는 함수 역할을 할 수 없어서 큰 따옴표 안에 넣지 못하고 대신 n%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겠습니다. count if 함수랑 sum if 함수 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고급 필터 이런 곳에서 조건식 작성할 때 유의사항 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n%로 연결하는 것은 sum if 함수랑 count if 함수에서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ITQ 시험에서는 그 두 가지 함수에서 주로 제시가 되고 다른 함수에서는 그렇게 어렵게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조건에서 만약에 서울과 같은지 비교를 하고 싶다 하면 큰 따옴표 안에 서울을 넣는 거예요. 바로 앞쪽에서 함수 풀었던 것이었는데 세종문화회관의 공연 개수를 구하는 거 있죠? 이 부분, 여기 셀에 대한 개수를 세는 데 있어서 세종문화회관이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세잖아요. 그때 조건식 줄 때 어떻게 줬냐 하면 count if 함수 써가지고 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이 세종문화회관이니까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가 세종문화회관이라고 입력을 했었죠. 이렇게 어떤 문자가 조건인 경우에는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숫자랑 비교할 때는 큰 따옴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count if 함수랑 sum if 함수에서 조건 줄 때 기본적으로 큰 따옴표를 하는 걸로 기본으로 보세요. 그럼 모두 다 큰 따옴표 안에 넣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큰 따옴표에 넣으면 안 되냐 하면 숫자는 큰 따옴표 안에 넣지 않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KO 셀과 뭔가 비교한다. 그런데 이 KO 셀을 큰 따옴표에 넣어버리면 KO라는 문자가 돼버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셀 주소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는 큰 따옴표에 넣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전부 다 큰 따옴 표현에 넣으셔도 되세요. 근데 아까 제가 이쪽에서 숫자는 큰 따옴 표현에 넣을 필요 없어요 그랬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더 기본적으로 기본을 지켜주시려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비교 연산자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 표현에 넣어야 하고 숫자는 큰 따옴 표현에 넣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를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 이렇게 상수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엑셀에서 이렇게 큰 따옴 표현에 넣는다 하더라도 100이라는 숫자 크기대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ITQ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세요. 이게 더 올바른 거긴 한데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K5셀에 만약에 뭐 어떤 값이 있어요. K5셀에 뭐 4000이라는 값이 있다. 그러면 K5셀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런 그 조건을 줘야 된다. 그런 경우에 KO라는 것을 큰 따옴 표현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KO는 큰 따옴 표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대신 비교 연산자 크거나 같다 또는 뭐 작거나 같다 그런 비교 연산자는 큰 따옴 표현에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 오른쪽에 있는 것, 그 사이에는 %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방금 풀었던 그 문제 같은 경우, 비교 연산자는 문자니까 큰 따옴 표현에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에버리지 함수는 함수식, 계산식인데 큰 따옴 표현에 넣으면 계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큰 따옴 표현에 넣을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 %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고 보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항상 조건은 큰 따옴 표현에 넣는 것을 기본으로 보시고요. 큰 따옴 표현에 넣을 수 없는 아이들, 셀 주소, 계산식, 이거는 큰 따옴 표현 넣을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숫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큰 따옴 표현 넣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엑셀에서 허용되고 올바른 값이 뜨니까 그냥 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인 경우에 조건 작성하는 거 한번 보실게요. 무역으로 끝나는 네 글자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물음표, 무역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물음표라는 거는 임의의 문자 하나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 하나는 한 글자고 물음표 하나는 또 한 글자예요. 그래서 무역으로 끝나는데 앞쪽에 두 글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역으로 끝나는 네 글자인 값을 검색할 때는 이렇게 문자를 조건식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BC 별이라고 해놓은 거는 보면 ABC라는 글자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맨 앞에, 그 다음에 별이라는 것은 임의의 문자를 뜻합니다. 임의의 문자인데 여러 문자를 뜻해요. 별이 한 개, 별 두 개 막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별 하나만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얘는 그냥 여러 문자예요. 해서 ABC로 시작하는 값을 뜻합니다. 자, 여기 세 번째 거는 별 ABC니까 앞쪽에 ABC라는 글자 앞쪽에 어떤 말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또는 아무 글자도 없어도 돼요. 임의의 문자라서. 그래서 ABC로 끝나는 문자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 ABC라고 이런 문자를 주게 되면 이건 전부 문자죠. 그러니까 큰 따옴표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거는 ABC라는 말이 앞쪽에 있어도 되고 뒤쪽에 있어도 되고 가운데 있어도 되고 결국 ABC가 포함되는 값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함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average 함수로 평균 구해 볼게요. average 구입 가격의 평균이니까 H5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하고, 그러면 이 값인데 이렇게 이 범위에서 그 평균 이상인 셀의 개수 이렇게 세어가다가 평균 이상 그러면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셀의 개수를 세는 거죠. count if 함수 넣겠습니다. count if 가로가 열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맨 처음엔 지정하잖아요. count if 함수에 대해서 맨 처음에 범위, 조건식이 포함된 범위, 조건은 1125인데 그 조건이 포함된 범위는 바로 H6에서부터 H12셀 쉼표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이다라는 값을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하고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뒤쪽에 에버러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얘는 %로 연결해야 돼서 %% 해주고, 그 다음에 count if 함수에 대한 가로가 아직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다가 가로를 닫고 엔터 하시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맨 끝에다가 %, 큰 따옴표 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라임 도서의 구입 가격 합계. 문제 4번이니까 이 부분에 표시해야 될 거고 앞쪽에 있는 말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라임 도서의 구입 가격 합계를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 위쪽에 있는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 되어 있고 dsum 함수 주어졌습니다. 데이터베이스 sum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함수를 먼저 써놓고 볼게요. 24셀이고 24셀 등호 표시하시고 DSUM 가로 열고, 그 다음에 fx도 눌러 놓겠습니다. 함수 설명 먼저 보실게요. sum 함수인데 d가 붙어서 조건에 해당되는 합계만 구한다, 그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필드 이름을 포함한다는 거, 조건식 작성할 때도 필드 이름 포함하는 거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니까 조건이 뭐가 뭐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 ITQ 시험에서는 B4에서부터 H12를 데이터베이스 범위로 잡으시면은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범위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뭘 보냐 하면 라임 도서의 구입 가격 합계 구하는 함수잖아요. 그러면 어느 열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지 구입 가격 합계를 구하는 거죠. 구입 가격 H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H열 H4셀을 참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주어야 되겠죠. 구입 가격에 대해서 전부 다 합계 구하는 거 아니라 어떤 아이들 라임 도서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이 라임인 거예요. 라임인데 조건식 작성할 때도 필드 이름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가 라임이다 라는 이런 조건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dsum 함수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 구간에는 B4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B4에서부터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필드라는 곳에는 sum 함수인데요. 뭐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지 잘 보면 돼요. 구입 가격에 대한 합계군요. 그러면 구입 가격은 H열에 있죠. 그거에 대한 필드 이름을 참조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에는 구입 가격의 합계 모두 다, 모든 셀의 합계 구하는 거 아니라 어떤 조건? 라임 도서라는 조건. 그러면 라임 도서라는 조건 줄 때도 필드 이름 포함한다고 했어요. 해서 F4에서부터 F5까지를 블록을 지정해 줍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네, dsum 함수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5번) 최저 구입 가격. 이 부분에 답을 넣어야 하고 정의된 이름 구입 가격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min min 함수. min 함수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J13셀에 등호 표시하고 min 가로 열고 fx를 눌러 놓겠습니다.
max 함수, max 함수는 최대값 구하는 함수고 min 함수는 최소값 구하는 함수고, 그래서 min 함수 그 안쪽에 함수 인수로는 수를 입력해도 되고 수가 포함되어 있는 범위 입력해도 되고, 어쨌든 여 안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표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구입가격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있잖아요. 이렇게 글씨 나오는 거는 아실 거예요. 미리 이름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최소로 작은 거 뭘까요? 8,000. 그래서 8,000이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입력해 보자면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구입 가격에 대한 H5에서부터 H12셀까지 이렇게 쭉 범위를 지정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8,000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총 구입 금액 이 부분인 거죠. 여기는 VLOOKUP 함수가 나타날 거라는 거. 자, H14셀에서 선택한 도서명에 대한 총 구입 금액을 구입 건수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 곱하기 구입 가격은 이곳에 있네요. VLOOKUP 함수에 대해서 구입 건수만 표시하라고 하면 한 번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VLOOKUP 함수를 한 번 더 사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J14셀 선택을 해주고요. 등호 표시하고 나서 VLOOKUP fx 눌러 놓겠습니다. 함수 설명 먼저 보실게요. 자, 함수 VLOOKUP 함수 맨 처음에는 lookup value잖아요. 이거는 찾는 값이에요. 어디서 찾냐 하면 아래쪽에 테이블 어레이에서 찾는 것.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 위쪽에서 뭘 찾냐 하면 컬러풀이라는 말을 이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H14라는 것이 참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범위 지정하는 이 부분에는 지금 이렇게 테두리 친 이 부분이 바로 범위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해야 될 거는 먼저 구입 건수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값, 3열에 있는 열 번호 써야 되는 부분, 거기는 3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ITQ 시험에서는 주로 정확히 일치 문제가 나오니까 정확히 일치로 해주시면 돼요. 컬러풀이라는 정확한 글자를 찾아서 그것에 대응되는 값을 표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구입 건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뒤쪽에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는 구입 가격, 그 여섯 번째에 있는 열을 표시를 해서 두 개를 곱하기를 해주는 거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의 찾는 값, lookup value는 정말 H14셀을 거의 선택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값을 위쪽 표에서 찾을 거니까요. 자, 선택했고요. 테이블 어레이라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컬러풀이라는 글씨를 위쪽에서 찾아야 하잖아요. 표에서. 근데 그게 첫 번째 열이 되게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C5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ITQ 시험은 HL까지 하시면 돼요. 이쪽은 함수 입력한 거라 주로 다른 함수 구할 때 뭔가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자, 컬럼 인덱스 넘버 있죠? 이거는 열 번호잖아요. 먼저는 구입 건수를 표시하고 그 다음 구입 가격 표시해야 되니까 구입 건수는 아까 범위 이렇게 지정했었죠? 여기가 1, 2, 3 세 번째 열이라서 3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lookup value는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컬러풀 세 글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때. 그래서 0 입력하면 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4라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이 범위에서 컬러풀 글씨가 있는 4라는 값이 나타났어요. 금액을 표시해야 돼서 거기다가 11,000을 곱하기를 해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VLOOKUP 함수를 한 번 더 써주어야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요. 그냥 좀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만 줄여서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이 값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VLOOKUP 함수 입력한 거 그대로 복사하고 컨트롤 C, 맨 마지막에 마우스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는 별 표시를 누르는 거죠. 방금 복사했던 거 붙여 넣을게요. 컨트롤 V. 그런 다음에 뭐 하나는 고쳐 주어야 해요. 뭘 고치냐 하면 지금 범위 지정한 거 1, 2, 3, 4, 5, 6 여섯 번째 있는 구입 가격을 표시를 해야 하니까 3이 아니라 6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구입 권수 곱하기 구입 가격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조건부 서식 보실게요. 7번 구입 가격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 최소값 및 최대값을 적용하시오. 구입 가격은 이 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블록을 지정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홈 메뉴에서 가운데쯤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 있고 데이터 막대 표시하라 했기 때문에 데이터 막대에서 그라데이션 있는 부분에 보면 빨강이 있고요. 단색 채우기에도 빨강이 있어서 둘 중 아무거나 하셔도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그라데이션에 있는 거 클릭. 그럼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최소값, 최대값으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홈 메뉴의 조건부 서식에 규칙을 약간 수정해 줄 겁니다.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규칙 관리를 클릭하고 보여지는 규칙을 더블 클릭. 그런 다음 종류가 자동일 때는 지금 보이는 이만큼의 데이터 길이가 보이고요. 클릭해서 최소값, 클릭해서 최대값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 또 확인 버튼 누르면 데이터 막대가 조금 수정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풀이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